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가 심야에 그 토크쇼 김종환의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를 방송하면서 5.18의 그 진실이 이제 봇물 터지듯이 터져나올 것이다 이런 주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중요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1980년 5월 24일 광주 외곽에서 있었던 11공수 여단의 그 이동 차량 대열에 광주 보병학교 CAC 산하 보병학교 교도대가 5인 사격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63대대 선두에서 앞장서 가던 63대대 대대장의 작전지휘 장갑차가 그 무반동총에 맞아가지고 아주 그 괴멸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 안에 탔던 조창구 대대장 중령은 오른팔이 날아가선 중상을 입고, 그런데 작전장교 차정환 대위는 현장에서 적사했습니다. 그래서 부사관은 사망했습니까? 예, 다리목이 날아갔습니다. 예, 다리목이 날아갔습니까? 예, 그런 부상을 입었는데 오늘 아침에 차정환 대위의 그 부인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알고 싶다고 우리 저 문병소 중사와의 동영상을 보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정상 본인의 얼굴은 공개 안 하고 목소리만 일단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죠. 참 애석하고 36년 전에 있었던 그 모습에 마지막 수습을 하면서 차정환 63대대 장교님을 보냈습니다. 36년 후에 이렇게 사모님을 뵙고 정말 진심으로 살아있는 것이 죄인으로 말씀을 올리고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문병소 중사도 그때 결혼을 하셔가지고 영해에서 거주할 때 이웃에서 같이 사셨다고 합니다. 자, 예, 그렇습니다. 저희 대대 62대대는 11공수가 일개 민속에 약 2km 거리를 두고 상계 대대가 나눠져 있었고, 그 사이에 길목 좋은데 요지에 62대대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대대는 그 당시 육군 기마부대 말을 키운 부대가 그 옆에 3대대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가정 이제 길목에 있다 보니 뭐 오고 가고 하면은 또 일개 민소재지에 또 약국이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 저는 이제 영해 거주를 가족과 같이 이럴 때 이제 영해 거주 하시는 장사관들이 하사관들이 이제 모여서 퇴근 시간에 뭐 약주도 한잔 하고 뭐 서로 참 전우회를 다짐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자주 만나서 몇 번 만나서 같이 지낸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인께서는 오늘 아침에 들으니까 그 경위를 자세히 모르셨습니까? 네, 제가 28살이었어요. 그리고 딸이 하나 3살이었고. 네, 저희 남편이 그때 당시 일공수로 이제 그 전에 광주 OAC 교육을 6개월을 받고 고등군사반. 그렇죠. 그 교육을 받고 오음리로 부대에 배치가 됐는데 12월쯤 저희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5월 되기 전에 4월달인가 사복 사태가 일어났어요. 사복 사태.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압한다고 집에서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그거 진압하고 나서 바로 일공수 여기 김포공항 거기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면회를 갔어요. 아기를 데리고. 면회를 갔습니까? 일공수 면회를 가서 이제 제외를 하고 제외를 하고 그 다음날 형님과 형수님과 가족과 함께 오라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서 돌아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밤에 갑자기 단대로 가는데 또 광주 투입될 것 같으니까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기다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그러고 나서 광주 투입된 거로 막연히 알고 그때는 뉴스나 뭐 이렇게 보도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너무 답답했죠. 연락을 뭐 알 길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부대에서 그게 날라왔어요. 비보가. 아, 비보가 왔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때는 저는 집이 서울도 없었고 미쳐라. 그냥 큰 집에 큰 댁에 좀 있었고 또 저희 오빠가 또 여기 화영리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을 때 비보가 왔는데 받는 순간 정말 전보였습니까? 예, 전보였어요. 부대에서 왔었어요. 참, 부대에서? 그 샛노랗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제가 느꼈어요. 세상이. 전보가 어떻게 왔습니까? 전보가 아무튼 거기 벽제 화장터로 와라 이렇게 왔어요. 아, 화장터로? 예, 네. 화장터로 와라.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노랗다는 걸 그때 느끼고 거기서 이제 택시를 타고 거기 가면서 도대체 실감이 안 나고 그렇게 활발하고 정말 적극적이고 성격이 아주 그냥 그랬거든요. 예.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다는 게 어떻게 상황도 모르겠고 제가 그래서 거길 딱 갔는데 벽지 화장터에서 저희 이제 친정 식구나 다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그때 어디 있었냐면 그 큰 집에 큰 남편의 형님 집 거기 미아리인데 거기에 있어서 그쪽에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저희 그 친정 쪽으로는 한 20명 이상 와 있고 딱 가니까 그 냉동실에서 얼굴이 딱 아니 그래도 화장하기 전에 얼굴을 그렇죠. 보여줘요. 본인이 아내한테 그래서 제가 보고 나서 얼굴이 너무 깨끗했어요. 너무 아주 미소 짓는 얼굴이 너무 그래서 내가 여보하고 내가 손을 많이 얼굴을 대니까 차가운 거예요. 얼어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하고 미안하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이제 같은 집차인지 내가 그 차 명은 사실 솔직하게 뚜렷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차에 대대장님하고 저희 남편이 작전과장이니까 한 차에 탔다. 선임하사하고 세 사람이 탔는데 그 대대장님이 그 팔을 오른쪽 발이 딱 여기 날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서구에 있는 거기 국군통합병원 국군통합병원에를 면회를 한 3-4번을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선임하사 한 분은 발목을 조금 다쳤어요. 그래서 그 조창구 대령님께서 하는 말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그 사람이 복부에 맞았는데 즉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았고 앞으로 우리 딸은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돌봐주겠노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내가 궁금하다 그랬더니 이제 광주에 투입돼가지고 그 곤봉 나무 그거 있잖아요. 하나씩만 갖고 갔는데 진압봉 근데 그때 당시 폭도라 그래서 폭도들이 워낙 무섭고 달려들고 막 쫓아오고 막 그래서 무등산으로 또 무슨 산 하나 있어요. 그 산으로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도망갔는데 막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그분이 그 조창구 대령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듣고 제가 왔는데 그 얼마 있다가 청문회를 했어요. 국회에서. 그렇죠. 15대. 15대 그때 청문회 했는데 어느 의원님께서 차정환 대위가 죽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저게 그 오인 사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인 사격으로 죽었구나. 난 또 이제 그렇게만 알고 그냥 사실 덮어뒀어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이제 보상 이런 거는 없었어요. 보상은 없었습니까? 없었고 최규하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당시. 영경식 날 국립묘지 29번 묘역에 있는데 거기서 조의금으로 최규하 대통령께서 1,0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주시더라고요. 그걸로 다 끝이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숨죽여 살았고 마치 우리가 죄인인 양 목소리도 못 내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 이 그 탄핵 사건 이후로 이 광주 사태가 많이 그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걸 보고 제가 그냥 꾸준히 관심을 가졌었죠. 잊고도 싶었지만 저희 딸을 위해서도 한번 확실히 알고 싶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제가 오늘 사실은 굉장히 몸이 컨디션이 불편하시다고. 아까도 머리가 그래서 한 3일 후에 오겠다 했더니 당장 왔으면 하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좀 무리인데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오인 사격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이 조사님께서 하시는데 그거를 자세히 좀 제가 알고 싶어요. 과정은 그날 그 주남마을이라는 데서 출발해갖고 강주 비행장을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사고가 난 지점은 오인 사격이 아니고 침투한 북계군 작전에 걸려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남마을 통과할 때에 우리 그 당시 11공수 63대 대장이 성질이 조금 급합니다. 몇 번이 아까 조창대 중령 조창규 이제 중령 그 당시 대장님은 성질이 그래서 저희 62대대가 선두 부대로 출발을 하게 돼 있었는데 주남마을에서 저희 이제 전입 온 지 얼마 안 된 그 1등병 우리 경군 병사가 만 3일 만에 그 특전 식량 건빵과 미숫가루를 타먹고 배탈이 아주 심하게 났어요. 물을 끓여 먹으라 했는데 그냥 개울에서 산골에 그 흘러가는 물에다가 바로 타 먹어가지고 고생을 엄청 했죠. 근데 그 전우가 변을 보러 가는데 상당히 한 300에서 500m를 넘게 멀리 가서 봤어요. 군대를 간지 얼마 돼? 한 2개월 정도 돼 있어요. 부끄러워서 그래. 그러니까 멀리 가다 보면 이 친구를 지역대 이제 통신병이었습니다. 저희 지역대. 저희 지역대 그 지역대장은 특간 출신으로 박동주 강주 출신입니다. 박동주 소령이라고. 거기 이제 1등병이 설탈을 하고 그 친구를 그 경군 전우를 찾는다고 시간을 지정한 게 63대대가 제 선두를 가게 됐어요. 그걸 아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냥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래 이제 63대대 저는 그 당시 대대형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전체 그 무전통신을 사령부하고 연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좀 세밀하게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63대장이 자기가 우리 병사가 안 오다 보니까 먼저 가겠다. 이대대야, 안 되겠다. 내가 앞에 갈게. 그래서 이제 차를 교체를 해가지고 63대대가 앞에 제일 선두 차량으로 대대가 이제 K57 강주 비행장으로 그 당시 가는 걸로 뭐 한참 시간을 걸려서 갔어요. 쭉 가야 하는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다시 재검증을 하면서 몇 번마다 확인을 그 루트를 따라서 가보니까 이틀 만에 우리 찾았지. 저 나주를 해가지고 우회를 했어. 이렇게 다시 강주 비행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송정리 역 앞으로 해서 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간을 측정을 해봤어요. 이제 루트를 그래서 이제 지목을 탁탁 눈에 이제 익은 데를 2일 동안 작심해 가갖고 지난 여름에 가서 확인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인 사격이라는 말이? 그 설명을 그 너무 그래. 그 오인 사격 설명. 그거 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 지점이 가보면 지금 36년이 지난 오늘날도 그 위치는 정확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개발이 돼가 엄청난데요. 강주에 가면 비행장 가기 바로 직전에 송정리 그 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5월 17일 날 서울에 이제 천리항공 갔다가 사북 강산탄대를 마치고 출발해서 내렸던 처음에 도착지가 송정리 역입니다. 근데 그 송정리 역 앞을 갈 때에 조금 이상한 어떤 정보에 의해 가지고 부대가 약 1시에 한 5분에서 10분 정지를 했어요. 완전히 그렇게 전부 다 스톱했지.
전부 다 이제 부대 차량이 다 그 시간에 5 내지 10분 정도 전기를 냈습니다. 아, 그것은 이제 잘. 그리고 제가 이제 내려가지고 저 앞에서부터 저 뒤까지 막 구분을 해서 막 확인을 합니다. 근데 출발할 때 소령 한 명과 중대위가 지원은 안내 장교가 10분의 1명이 왔습니다. 소령 한 명에 중위 대위가 10명 왔어요. 그러면 누가 기업을 다른 건 모르겠고, 네. 그리고 각자가 집차에다가 안내를 맡았어요. 그리고 가니까 이동을 그러니까 이제 이동을 하니까 예. 팀별로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딱딱 중간에 이제 10명이 이렇게 대대별로 이제 몇 명씩 일하고 제일 선탁자 소령이 제일 앞에 갔어요. 그런데 그 5인 사격이 아니고 작전에 휘말린 그 위치에 갔을 때는 운전병이 따라 있는 소령이 한 명 더 있었어요. 한 명 더 나타났다. 한 명이 지금 가서 확인을 하면은 강주 그 비행장과 지역 그게 한 119지 내지 한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들판에 그 당시 기억을 제가 정확합니다. 송정리 역과 삼양 타이어 공장이 있고 그 뒤에는 그 지역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 뒤에 보면 조그마한 그 야산 한 119지 나자막한 이는 근데 그 고개 이름이 아래란 고개입니다. 네. 그걸 통과했어요. 근데 그 아래란 고개를 딱 그 조그마한 이는 야산을 통과해갖고 들 입구에 딱 들어서는가 동시에 차가 모든 1개 11여단이 다 섰어요. 네. 왜 섰어요? 가지 않고? 그게 뭔 이유가 있었지요. 이제 앞에서 인턴이 쉬었나? 그렇죠. 일단 쉬었네. 일단 차가 다 섰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 5 내지 10분 정도 섰는데 63대가 제일 먼저 진행 방향인 게 제일 앞에 섰다 이면 그 다음에 62대가 서고 61대가 뒤에 섰어요. 그러니까 63대대 그 당시 대대장이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선두에 간 겁니다. 성질이 좀 급하다고. 예, 성질이 아주 급했죠. 좀, 야, 이 대대장, 내가 먼저 갈게. 너 좀 비게. 이래갖고, 자기가, 그게 운명이었습니다. 62대대가, 많은 사고를 당해야 되는데, 63대대가 당한 이유가 바로, 대대장님이 성질이 좀 급한 분이 돼가지고. 어디로부터 뭐가 날라온 거예요? 폭탄이. 이제 그 이야기를. 그래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가서 확인하고 저희 대장한테 후자 와가지고 대장이 달려가가지고 안 됩니다. 차다 전부 다 세워라. 안 된다. 왜 소령이 둘이 가 있다. 소령 하나는 저 뒤에 있고 한 사람이 앞에 깃발 타고 집차 타고 있다. 그걸 알아냈구나. 그걸 지켜갖고 저희 대장한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선두 차량들은 지금 출발해요. 출발 신호 나왔거든. 다 출발하는데 나는 우리 대형 옆에 있어 대형이 아닙니다. 빨리 자시하라.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다 죽는다 했나? 아이고. 그때 벌써. 자 수동시키라. 소령이 앞에 지 차량에 지금 그 삼각형 빨간 깃발 든 그래. 아주 안테나 꽂고 있었고요. 그게 선두 안내 장교네. 예, 안내 장교 소령이라. 그거는 모르는 장교라. 근데 실제 우리를 담당하고 10분의 1명 중에 소령은 뒤에 있었어요. 처음부터 따라온 사람. 처음부터.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밀려난 거지. 희한하네. 그 딱 그 차가 섰을 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지휘관 대장님에게 작전 참모대 막 입고 하는데 우리 지역대 뭐 자시하라. 이 큰일 났다. 소령이 어째서 안내 장교가 없던게 하나 왔어요. 그래서 이걸 막 대단하면 안 된다고 봐. 근데 그래서? 이미 차는 이제 출발을 하지요. 출발을. 그래도 이제 우리 대대차도 이제 우르르 이제 다 간다 아닙니까? 네. 이동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왔는데 한 2, 3분 차가 출발하는데 한 2, 3분 됐을까? 인정사정대 막 엄청난 큰 폭발이 막 터져 잡아집니다. 폭음.
맹하게 뭐 구름 같은 그 핵무기 터졌을 때 우리 그 차에서 어디서? 그 들판에서 핵무기 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버스 구름 같은 거. 그림에 버스 구름 몇 킬로 막 시커먼 연기가 이제 다 오르면서 이제 뭐 그러고 있는데 뭐 약 한 그러고 난 뒤에 한 1분 정도 무슨이가 들판에서는 저희들한테 병군 한테로 그게 이 연발 사격을 하는 게 아니고 측면에서 양쪽에서 한 발 양쪽에서 공격합니다. 즉 말은 남쪽으로 저 목포 방향 남쪽의 들판에서 보리밭에서 보리논에서 저희들한테 쏘고 요쪽은 이제 그 삼양 타이어나 학교 초등학교 있는 야산 그 야산 뒤에서 옆에서 저희들 보고 쏴요. 그리고 그거는 뭐 기관총 소리가 똥똥똥똥똥똥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싸우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난주 수습을 이제 막 한쪽은 실탄이 그 당시에는 이제 24일이니까 실탄 보고를 받고 비행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전부 다가 다 저는 그 실탄 한 깡통 거기 뭐 750발인가 될 겁니다. 그걸 통통 크릭을 또 람보에 놓은 영화에 놓은 이 가기자로 다 맸어요. 그러고 이제 또 무전기 메고. 예, 요렇게 이제 등에서는 무전기 신경 뭐 쏴봐야 저는 안 죽잖아. 앞에는 람보에 실탄을 완전히 앞에 가기자를 매는 무전기. 그래서 저도 사실 또 맞았고 그냥 맞고 이제 현장을 저 앞으로 이제 뛰어보자 무전기 메고 이제 총도 메고 뛰어가고 하긴 하니까 어떤 상태다? 그 2가 2분의 1톤 그게 우리 보면 군용 그 5톤짜리 추륵 세대가 농부시 수로에 처박힙니다. 했는데 2.5톤짜리. 예. 그러면 이제 보통 그 군용 트럭 아니 있으면 우리 작전 나갈 때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 트럭이 그 바로 지역 부대가 근무하는 그 작전 근무소 송정리 역 앞에 삼양 타이어와 그 송정리 초등학교 앞에 그 야산 앞에 약 한 1km 거리는 한 1km 떨어졌어요. 그래. 그 들 앞에 거기서 막 대전차 그 나주 뭐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전차를 수동씩 깔아붙다 하더라고. 그걸 다 대장. 예. 대전차 지뢰. 그러고 이제 그게 있는 이제 일반 병군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아시아 자동차선 만든 APC 타이어시 장갑차를 뭐 무반동청인가 그걸 쏴버렸는데 그거는 철판을 뚫고 가서 안에서 태워버리는 거죠. 그거 이제 맞았는데 그때 63대대 작전 장교가 돌아가시고 대대장이 이제 옆에 탔는데 오른팔을 뭐 어깨 밑으로 하고 또 작전처 정보처 대대 선임하사가 발목이 날아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비행장에 들어가 그날 비행장에 수습 다 마치고 비행장에 들어가서 참모들 회의 때 이야기를 저는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무기를 이렇게 공격한 사람들이 누군지 밝혀졌어요? 그게 이제 지역의 경군 부대였어요. 계엄군. 그 이제 어떻게 되냐면 뒤에 이제 그 부대 참모들이 조회 회의를 할 때에 저는 이제 대형 옆에 이제 따라가서 들었는데 제가 또 발언도 했습니다. 그 당시 직접 그때 차를 대형에 세웠는데 세워도 아니고 작전 명령에서 이동강이 이미 3대들은 그 지점에 도달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지나간 지역대로 살았고 해필은 가운데라. 예. 앞에 선두 차량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완전 선두 차량이 아니었네. 많이 아니지 장갑차가. 장갑차 중간에 그렇지 지차니까. 지차가 중간에 딱 있어요. 딱 노리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게 어찌 되냐면은 선두 빨간 깃발을 달고 갑작스레 나타난 선임 장교 그 소령이라더니 간첩이었어요. 그 어찌 됐노 그놈은 이제 그 당시에 수습하는 강에서 도망을 갔는데 이제 뒤에 이제 저기 아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추적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부대에서. 그냥 집착 타고 잡으러 갔어요. 근데 그 이제 강주 비행장 쪽으로 송영리 옆에 있는 야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뒤에 이제 조회 때 들으니까 참모진 그 대장님 이상 이제 지역대장 이상 이런 이제 팀장들 회의 때 하니까 제가 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보지만은 권총이 딱 기억자로 이렇게 딱 된 거예요. 소련인가 다른 나라. 외국인들 그냥 저뭐 제가 지목에다 해서 밑으로 해갖고 머릿속으로 자살했어요. 아니 그 뭐 어차피 죽을 놈이니까 자살을 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누구 그 현장에서 이제 비행장 들어가고 조회 때 이야기를 직접 옆에 바로 듣고 그러면 아무튼 그 쏜 사람들이 그 적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그 사람들 몇 명이나 됐었어요? 그거는 그 일개 이제 그 어떤 길목을 차단 작전에 매복을 서가 있었으니까 그 일개 그 지휘관이 대대장 중령이었어요. 그리고 일개 대대규모 대대규모이죠. 이제 그 매복을 선 부대가 그 주변에도 육군 보병부대 대대 같으면은 보병학교 교도대. 예, 그게 한 아무리 뭐도 일개 대대 같으면 한 500~600명 됩니다. 보병 그 체제는. 그럼 이쪽에서 반격은 했나요? 그 당시는 그 자리에서 그 일반 이제 그 경군으로서 보초 서는 사람들 말고 외곽에서 실제는 민간인들이 보리밭이나 산에서 저희들한테 집중 사격을 했습니다. 지금 저 물은 그냥 너가 반격을 했느냐? 반격을 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몇 명? 보병학교 거기다 교도대에다 반격을 했느냐고 봉수부대가. 교도대 그런 게 우리 아군한테는 못 했죠.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터지는과 동시에 보리밭이나 산에서 저희들한테 집중 사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은 우리한테 안 했지. 그 육군들은 우리한테 안 오고. 너는 공격 안 했나? 우리는 안 했죠. 안 했나? 공격. 우리는 뻔해 저거 아군인 줄 아는데 왜? 그렇구나. 아니 공격을 한 사람이 아군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공격한 사람들. 그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이리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요기 이제 전부 다 보리밭이에요. 양쪽으로. 그리고 여기가 아리랑 고개 그 야산 한 110고지 되는 데고 여기에 건물을 이렇게 건물을 해놨어요. 여기에 그쪽 지역 그 보병부대 보병 요 부대가 대대장이나 중령이 지휘하는 그 초소가 있었어요. 지초소가 보병부대 이 사람들이 이제 바르게 들어가고 여기서 매복을 서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그 아리랑 고개는 야산. 그 당시는 아리랑 고개도 몰랐다. 네, 몰랐죠. 지금 우리가 가서 그러니까 여기에 야산이 한 110고지. 아주 군부대는 이쪽에서 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가지. 거기서 가고. 나주 쪽에서 요 돌아가는데 요 고개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매복 지점 요 보면은 여기에 보면 강주 비행 송경리역 삼양타이어 그 다음에 송경리 초등학교 그 이제 요자네. 안 간 건 자체라 그 지금 엎드려 그래 너무 그림 요쪽이 요쪽이네 요쪽. 요 이제 아래랑 고개 넘어가면 요쪽 방향. 요는 요는 목포 방향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고개를 넘어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차가 일단 여 한번 섰어요. 쫙 서가지고 요걸 보고 가는데 앞에 선두 차량이 깃발이 요리 한 찝차가 가면서 이 깃발을 순간적으로 없어졌어요. 그런가 동시에 빵 하고 막 천지 진동을 하고 날아가 버렸죠. 근데 앞에 간 일부 그 팀차가 찝차하고 일부는 밑에 지나갔어요. 요 지점을. 그러면 이제 대대장하고 APC 장갑차가 산지점에 뭐 대전기에다 그러다가 세대가 군용출 투박했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 한 차량에 최소한 수류탄 핀이 안전고리가
36개 이상 있었다. 얼마나 퍼부었든지. 누가 어디다가? 너가? 아니 이제 거기 있는 경군 그 이제 교도대에서 나와 가지고 그 지역 매복 썼던 사람 군인들이 어떤 차에 그렇게 우리 이제 공수부대가 가는 차에다 수류탄을 까 던지 한 차에서 36개 이상. 야. 최고 잡기놓은 세대 중에 최고 단기 안전핀이 꼽힌 게 36개. 아 그래 그 사람들은 그뭐 다 죽은 걸 마찬가지. 보병학교 교관하고 조교하는 사람들이라 훈련을 잘 받고. 네, 그냥 매복이 있다가 뭐 무조건 던지본 거지. 그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어요? 매복한 사람들은? 그거는 제가 그 자리에서 매복한 사람들이 뭐 거리가 좀 안 있겠어요. 보리밭에 다 방공을 파고 밑에서 숨어서 이렇게 보리밭에서 던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보리밭 쪽에 있었어? 다친 사람도 있겠죠. 그 보리밭 속에서 이상한 사람도 뛰어나왔다 안 했나? 이제 그게 이제 사고 전부 다 차가 이제 앞에 길이 막히면 못 갔으니까 차가 다 정지를 했을 때 그러면 그 이 도로를 해서 송정리역과 반대방 목표 나주 방향으로 보리밭에서 저희들한테 집중 사격을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을 인질로 잡거나 이러지 않았나요? 이 군 부대에서? 다 토막가 뿌렸나? 그 당시에는 못 잡았습니다. 잡으러 갔지만 아무도 못 잡았죠. 갔는데? 엄청 일이 빨랐죠. 도보로 도망가는데? 그 보리밭에서 도망가는데 완전히는 뭐 속도는 완전히 뭘로 한 거예요? 거기서 뭘로 공격한 거예요? 보리밭에 숨어서? 그게 5월달에 5월달에 보리밭에 집동이 이렇게 지금 보면 들어가면 가을에 보면 사로학기라고 큰 뭉치게 해놨죠. 그거는 거기 뭐냐 옛날에 조그만 이는 집단 혹시 뭐 시골에 살아가는 이는 한 500개 정도 해야 그게 하나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 당시 5월 24일 날 그 현장에 거기 보리농 가운데 띄엄띄엄 이렇게 한 50개 넘게 서가 있었어요. 거기서 저희들한테 한 명 한 발 이런 식으로 그게 땅. 무기가 뭐였어요 그러면? 예? 무기가 뭐였어요? 그 사람들이 공격한 무기는 어떤 게 있는지 모르죠. 나중에 이제 다친 실탄을 위해서 하는 게 갈빈. 갈빈이나 M1 폭탄이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거는 폭탄 같은 거는 수류탄 수류탄하고 그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대전차 뒤에 이제 조사 과정에서 그 이제 확인하고 하는데 대전차 뒤에도 터져버렸고 수류탄도 까버렸고 그 뭐 무반동층이고 저들은 뭐 하기에 대해 잘 모르는데 뭐 로켓포를 쐈다 하더라고. 로켓포 거기 장갑차를 뚫어버린 거예요. 대대장하고 우리 최정환 차정환 3대대 작전장교님이 가슴에 맞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 돌아가셨는데 그 실례지만 그 통보 받은 날짜는 기억하십니까? 날짜가 정보를 받은 날짜가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납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25일 오라는 건 바로 한 26일 정도 될 겁니다. 25일 내지 26일. 며칠 오라고 며칠 뒤로 오라고 그럽니까? 바로 오라고 그래서 바로 받는 순간 바로 벽제로 갔어요. 벽제 화장터로. 그거 제일 화장터가 벽제가 제일. 그러면 거기는 다른 사람들도 걸로 와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 그런 경황이 없어서 모르죠.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연결식은 그러면 그 통합교 국립묘지에서 그거는 이제 전체 부대 합동을 했습니까? 네, 합동을 했어요. 그럼 오늘 제법 지나서겠네요, 연결식은? 한참 늦게 했어요. 그때가 했어요. 다 수습하고 6.25인가 무슨 행사가 또 있어서 그때까지 안치를 했어요, 안치실에다. 오랫동안. 그랬다가 동시에 연결식. 그러면 그 벽지에서도 바로 화장을 한 건 아니네. 바로 했어요. 제가 대기를 유해를 갖다가. 이제 거기서 대기한 거는 제가 안 나타나서 이제 있었는 거 봐요. 하루 이틀인가. 그러고 제가 가서 바로. 그 뒤에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가장 궁금했던 건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고 싶어 했구나. 그게 대대장께서는 집차 타셨다 그랬고 사실은 장갑차 아니다. 그 APC 장갑차 한 대가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무방동충한데
안에 가서 이제 차정환 그 당시 작전 참모 3대대 대형 옆에 항시 타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안에 부사관인데 선임하사 한 분 탔어요. 그분은 다리 목을 다치고 있고요. 네. 그래 참. 그리고 이제 APC 장갑차 이제 그 기사도 있었어요. 예. 이게 참 우리 저 부인께서 이제 뒷날을 그걸 갖다 이제 고인을 그 생각도 하고 이거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네. 그러고 이제 잠깐 들어보지. 도움이 되면 됩니까? 예, 조금은 이해를 갔는데 예. 그때 전교사? 네, 정교 전투병과 교육사고. 정교사. 예. 예. 그 사람들이 매복을 해서 맞습니다. 오인을 해서 했다. 이 말이 나왔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오병학교가 정교사 안에 있어. 정교에서 속해 있어. 예, 청문회 때 제가 거기 이제 매복을 한 부대가 매복 부대가 지금은 이제 밝혀진 게 정교사 병력들이 그 지휘관은 중령이었습니다. 대대장급이라 중령. 이분이 있었는데 차량이 요 지점을 이제 출발해 쭉 들어갔는데 차가 이 매복 진지를 요 이제 사거리에 매복을 딱 섰어요. 보리밭에 쫙 양쪽이 있고 뒤도 있고 이러는데 차가 가다가 이제 한 500m 내지 한 300m 거의 이제 바로 직선거리에 뭐 요만큼 있어 요리 봤을 때 요 사람이 서서 이야기하는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있는데 갑작스레 삼각형 깃발을 단 집차가 가면서 뭐 어떻게 되는 뒤에 이제 가정에서 자기 신호에 따라서 이게 전 무슨 말이냐면 이 집차를 탄 선임탑자 소령이 이 대대장을 보고 무슨 말을 뒤에 하냐면 폭도들이 공수부대 모든 걸 탈취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목포로 도망을 간다. 그러니까 나의 신호에 따라서 모든 것을 유전합니다.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고 갔다는 거죠. 그 당시 참모가 브리핑을 하는데 모든 공수부대 군장비를 다 뺏거나 있고 폭도들이 목포로 도망을 가니까 그래서 매복했던 사람들이 매복에 들어오걸랑 싸그리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이 앞에 간 요 지 소령이 하고 요 부대장한테 말을 하고 작전 장교들하고 한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지혜에 따라 다 죽이라 무시를 이래가지고 가서 그 사람이 저 뒤에 보니까 이 깃발이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즉 말하면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지. 깃발을 탁 내놓은 게 전부 다 누지로 일체이고 막 던져비고 우자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자 자체 정보가 미약해갖고 스스로 이는 군의 지휘부의 문제다. 그래. 이는 군의 지휘부의 문제다. 그래서 일체히 이는 36년 오늘까지도 이는 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참깨 방송하고 36년 동안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말 안 합니다. 또 잡아가지도 안 해요. 좀 잡아가서 낼로 지기 비면 이는 말을 안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은 저 집차를 타고 가는 또 지휘관 같은 경우는 이 길이라도 알긴데 저 알다시피 트럭에 그 뭐 덮어 씌워가 가다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래도 그 밑에서 대처하다가 그 송정리 이어가고 그 삼양다이아 그래 보리밭 요걸 해가지고 그래가 우리가 사실은 첫날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여기서 그랬다 이랬는데 그 다음날 그냥 아침에 또 이렇게 한 번 더 가보니까 이제 아닌 거라 그래 찾았는데 야 근데 그게 아리랑 고개라는 데인데 광주에 어디고 아리랑 고대라는 지명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버스 노선에만 딱 나오는 거라. 그런데 이제 그게 광산구인데 광산구에 이제 어떻게 알아보니 처음에는 모르더만은 그쪽 그 문화 이런데 그 알아보니까 마침 직원이 하나 그 근처 아파트에 사는다 하면서 아리랑 고개는 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지나가다 아리랑 고개를 뭐 이분 차로 가는데
거기를 올라가면서 보는데 오른쪽에 진짜 돌에다 조그맣게 알맹이 모를 써놨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내 혼자 가가지고 혼자는 못 찾습니다. 찾으려 했더니 어이구 내가 못 찾아요. 이렇게 몇 그루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안 보이대.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 지점에서 했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 산이 진짜 그 산에 가면 강주 비행장도 보이고 송정리도 보이고 쫙 주변이 다 보이는 희한한 높지도 않은 산인데 나주 평야가 다 보입니다. 평지라면 아무리 그 이 사람이 그 저기를 한 거잖아요. 깃발 든 사람이 그래도 이 부대가 몇 개 대대 일개 여단병력 아닙니까? 그러면 대략 상계대대 상계대 차량이 그 일개 중대 한 대 서면 일개 지역대 한 9개 대 10대. 그러니까 일개 대대 몇 대냐? 대에 한 10대. 그럼 토탈 몇 대나 돼요? 토탈 그러면 다 보태면 한 30대 정도 돼요. 30대 정도. 유단차고. 그러면 고의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군인들. 그는 정확하게 이렇게 됐어요. 갑작스레 나타난 선인 안내 소령이 집차에는 삼각형에 딱 볼 수 있는 큰 깃발 삼각형 빨간 깃발이었어요. 부대에서 그런 깃발을 쓴 적 있나요? 그걸 쓸 수가 있는가요? 그게 북한하고 관련이. 그거는 5월 20일 도청 앞에와 21일 날 도청 앞에 보면은 군용 집차에 삼각형 딱 깃발로 꽂고 있는 집차들이 그 한 10대 정도 서가 있습니다. 중간에. 개헌군 집차가 아니냐? 아니죠. 오 그래? 갑자기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저거요. 갑작 시리가 왔는데 그 참. 그러니까 군사 용어를 모르면 자꾸 반복이 된다니까요. 그래, 그래 보여줬어. 자, 여기 보면요, 요 현수막 요 밑에 요 보면 집차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보여줬어. 제가 요 보면 요 중간에 요 있습니다. 잠깐만 이쪽으로 가서. 요 그림이에요. 5.18 여기 5월 20일 날 그림이에요. 어디 집차가 있습니까? 요 현수막. 타원에 현수막 있는 요 밑에 보면은 요런 깃발. 아치 밑에. 예, 아치 밑에 보면 집차들이 쫙 옆으로 잠깐만. 있어요. 내가 크로즈 봐. 야, 잘 안 보이는데 그 안에 군중들 사이 좀 있지요. 좀 밝게 보소. 그리고 군중들 사이에 있어가지고 집차가 잘 안 나오네. 요 아치 밑에 저희들 경운군 있는 여가 바로 도청 분수대입니다. 예, 아는데. 그럼 요 거리는 한 50m 돼요. 예. 그래 하여튼. 예, 요 보면은 여기 그 자세히 보면 중간에 요 버스 뒤에 이를 보면 집차들이 요 시커먼데 여 있어요. 그래 더 안 크죠. 잘 안 보이더라. 그래. 안 보입니다. 자, 그래 설명하시고. 이거는 근데 거기에 빨간 깃발이 그렇게 달려 있다고? 21일은 확실하게 있었죠. 그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저거 뭐 보통 때 인솔 훈련도 했을 건데 아니 그거는 빨간 걸 갖다 한 걸 믿어. 5월 20일 날 한 정심대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그림이고 네. 5월 21일 날은 여기 보면 저들이 빼끄러운 장갑차도 있고 우리 군용 차량도 있고 전부 다 삼각형 큰 깃발을 딱딱 꼽아놨어요. 우리 육군에서 사용하는 거 아니구나. 아닙니다. 그럼 와 거기 넘어갔지. 이제 상대방 폭도군에. 아니야 그게 아니고 24일 날 왜 그런 깃발을 다른 놈한테 넘어갔느냐 이게. 그러니까. 보통 그럼 공수부대 이동할 때는 뭘 달고 있습니까? 안내 차량이. 아무도 없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참 중요한 포인트네. 아무도 뭘 비포가 딱 우리끼리만 알지. 이걸 언제쯤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타난 게 대강 언제쯤인지. 그래 그 시간에 터지는 그 바로 몇 분 순간에 봐야죠. 그럼 무슨 차를 탔어요? 이 사람이? 집차를. 집차라 해도 24단에서 그 집차가 그 사람들은 집차 얹고 장갑차 얹고 그러시면 아시아 자동차가 싹 다 털리비는데. 그래 그래서 무기하고 끌고 왔는데. 무관동충이고 싹 다. 잠깐 흥분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거는 세상에 낯선 그런 안내 장교가 들어와도 되는 그런 허술한 시스템이네. 아니죠.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죠. 그러게 조회도 못했지. 아이고 저 상급부대에 무슨 근데 이제 공수부대 언론문하고 배로부에도 소령기업장 딱 달고 정확한 이름 명찰 내비는데 그것도 선두차라게
그거 아니 보시오. 그거는 저 정보사서 나오나? 그거는 모르죠. 그래. 예, 그거는 군사 기밀로 저거지는 제가 모를 일이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매복 있는 부대장 보고 보소. 저 아들 뒤에 오는 저놈들을 내가 끄고 왔는데 저놈들이 폭도거든. 폭도니까 내 지시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리고 저 앞에 진짜 딱 서고 깃발로 착 내라. 다 털pis다 말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대대장 옆에 통신병이다 보니까 그걸 정확히 눈여겨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 들어보세요. 그래 두 놈이 소령이 왔다. 이게 대장 안 된다. 우리는 서자. 가지 말자. 그래, 자시하라. 근데 이미 상급부에서 이동 명령이 떨어졌는데. 자 그건 아닌데 그 뒤로 거기에 대해서 뭐 저 문서로 된 뭐 보고서나 그다음에 그 앞으로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 이런 뭐 해람이나 돈 적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럼 기록 자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 청문회에서 무조건 막연히 효천역 부근이라는. 예. 저는 효천역하고는 떨어져 있어. 근데 다시 터진 그 위치가 건너본 게는 송영리역 삼양 타이어 공장으로 가고 딱 큰 간판이 벽에 붙었더라고. 그래, 우리가 그 거리가 약 한 500에서 한 1km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럼 눈으로 요관이 워낙 글자가 크니까 다 보이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서 찾을 때 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찾으러 다니니까 영 엉뚱한 방에 밤에 가가지고 또 조그만 산이 있더라고 들판에. 그래 그것도 올라가고 이랬는데 이제 그걸 이제 또 반증하는 또 증거 보충 증거가 나타난 게 그 무렵에 진주에 그서 조금 가까운 사천 비행장인 사천에 농지 개량 조합원들 개장이 있었어요. 그래 4월 초파일이 5월 20일 아닙니까? 정읍 내장사로 돼지 한 마리 잡고 이래 가다가 진주에 있는 대하고등학교 스쿨버스를 빌려가지고 가는데 남원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남해고속도로가 막혀서 남원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 폭도들이 그 강주에서 나오는 차들이 쫙 오면서 빨리 돌아가라고 이러는데도 운전기사가 조금이라도 고속도로를 달리고 싶었는데 하여튼 그 길이 좋은 데로 달려가지고 가려고 가다가 그놈들한테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내가 요 터진데 요 자리 거기서 앵둘러 쏴다보는 그놈들이 바로 죽이려고 인민재판 비슷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공무원인 줄 알고 이제 그렇게 막 죽이려고 했는가 봐. 그런데 그 수리조합 중에서도 이 물을 갖다가 관리하는 수문을 관리하는 가장 말단 직원들이라 이래가지고 풀려 나왔는데 먹을 거 다 뺐더니 맨발로 하여튼 뭐 정신이 나왔다더라고. 그래가지고 담양까지 걸어 나와가지고 그다음 담양서 이제 거기 그것도 수리조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 그 조합원장 덕분에 그래가지고 남원으로 버스 타고 남원으로 해갖고 전주로 해갖고 남원에 하고 순창 갔더만은 경찰서장하고 그 경찰서 간부들이 와가지고 다 조사를 하고 자꾸 강주에서 나오는 사람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그래갖고 남원으로 했다가 버스를 타고 갔지. 제가 이게 직접 관련된 분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좀 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의심이 안 풀린 거는 매복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서 이게 확실하게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 그거를 더 알았으면 더 그거는 군 그 정보망이고 이는 군 수뇌부에서는 정확하게 이를 알고 있는데 이걸 밝히지를 못합니다. 밝히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군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지금도 내가 대표적인 게 이제 참고를 하면 맞습니다. 자 그 당시 합참의장이 자꾸 그런다고 이 광주에 북한군이 올 수 없다고 그랬다고 하면서 이유가 뭐냐면은 그 광주로 올라가면은 북한군이 올라가면은 변산반도 지역으로 주로 들어왔다 이게요. 무장공비나 이런 게 이제 거기가 상륙할 수 있지. 나머지는 그 개포를 이런 데는 왜냐면 그 만조 시간 아니면 못 움직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그랬는데 그렇게 별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철통같이 지키라 하고 해군의 참모총장한테 제가 합참의장에 직접 명령을 할 수 없지만 국방부 장관실에서 아침마다 회의할 때마다
당부를 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 수가 없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변산반도뿐만이 아니고 근데 북한에서 넘어왔다는 사람 정언에 뭐가 아니면 이 책이 있는데 그 정언에 뭐가 나오는 밤에 내렸는데 자정 조금 전에가 내렸는데 바닥에 갯바위가 많더라는 거야. 그래서 서해에 갯바위 많은 데는 변산반도가 있고 나는 그것밖에 없는 줄 알았더라. 아 알고 보니까 저기 굴비로 유명한 영광에 영광에 백수해안이라고 하고요. 거기는 갯바위입니다. 갯바위고 이 수심도 깊고 간조에 썰물 때도 물이 찰랑찰랑해가지고 배가 수심도 깊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때 그걸 지키던 부대가 광주로 빼돌려져 있는 게 또 밝혀졌어. 그것도 오인사격으로 또 광주로 걸마들이 들어오고 난 뒤에 이틀 뒤에 광주로 다시 광주에서 빼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다가 또 오인사격 그거는 이제 기갑학교 기갑학교 탱크 기갑학교한테 당해가지고 또 오인사격이 나왔다. 그래서 내가 걸마들이 광주에 그 온다는 핑계로 이렇게 빼돌렸구나. 그리고 그것도 군대 강철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영광의 그 중요한 지역을 갖다 원자력 발전소도 있는데 그 지역에서 해안을 갖다가 지키던 중요한 부대를 빼돌리고 글로 보내버린 거야. 광주로 빼올리는데 또 인마들 빠져나갈 때 거꾸로 내보내. 북한군 누가 왔느냐. 부사 기록에 의하면은 북한군 별 3개. 별 3개가 그리고 와가지고 왜 왔느냐. 광주에서 이상하게 좀 돌아가는 게 좀 이상하거든. 광주 시민들이 막 들고 올라가 막 자급회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오고 총을 집어줬는데 그냥 처음에 받는다. 받아가지고는 밤에 막 그걸 아무데나 던져놓고 막 집에 가버린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내려온 거라. 그래가지고 50명을 그래도 끌고 왔어요. 별 3개가. 별 3개 50명. 배 2척이더라고. 그랬는데 그 시간하고 계산하고 딱 맞아. 그래 강주에 들어가서 판단을 하기를 한 이틀 사흘 딱 물두면은 철수. 왜냐면 이런 상태로는 이 사람들하고 강주 그것을 못한다. 왜냐 강주 사람들 놀래고 강주에 있던 학생들도 다 집으로 가버리고 강주 사람 피난 가고 이랬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강주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안 한다니까 지금도. 군 수뇌부에서도 안 해요. 그래서 뭐 국가에서도 안 해요 이거. 조금 이해가 갔어요. 부인께서 그러고 하여튼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가산점 10% 이것도 군인한테는 됐어요. 근데 그 보상금은 없었고 그때 당시 연금이 40% 본봉에 40%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뭐 한 10몇만 원밖에 못 했어요. 네, 그때 개인 봉급 해봐요. 그때 한 1, 2만 원. 뭐 생활고가 뭐 힘들었겠네요. 그 40%면 뭐 지금 해봐야 뭐 아무리 올라봐야 40%면 뭐 10만 원에 사용 4만 원 겠거든요. 10 얼마, 1, 2만 원 정도. 지금 일을 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뭔가 꾸준히 했어요. 그 아이 그래도 학자금은 나왔습니까? 예, 그거는 대학교까지. 공무원하고 준해가지고. 그거 나왔어요. 우리 문병수 조사님 뭐 하실 말씀 없어요? 그 뭐 늘 태극기 집회에 나와 보면 정말 참 역사 속에서 밝혀야 할 역사를 바로 써야 할 즉 국정교과서, 왜곡된 교과서. 오늘날에 5.18의 그 가산점이라는 거는 참 뭐 캐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게 0.1점을 따지면은 1점을 따지기 위해서는 1000명이 줄을 서야 되는데 10에서 14.5%를 가산점을 준다는 이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법에 넣어진 거? 이 정말 정치하는 지도자들이나 국가 원수나 각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정신 진짜 똑바로 차리고. 그 국군이 철저히 좀 조사도 하고 그 다음 다시는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엄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